신현희 고객님, 대항카드입니다. 너네? 근데 어쩌지? 20만 원밖에 없어. 67만 원이에요. 너도 한번 해줄까? 돈 받은 셈 치면 안 돼? 방금 카메라 켰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상한 짓 하면 아예 유치원에 뿌릴 거예요. 띵잘. 사랑합니다, 김정훈 고객님. 오늘의 주인공인 이 소년, 준은 카드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그는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을 나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중인데요.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딴 데 있냐? 야, 책임져 갖고. 하지만 아직 어린 준이에겐 사회란 냉혹하기 그지없었죠. 고객님, 제가 책임자입니다. 나 남자 바꾸라고.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여자, 세연. 뭐? 같은 년 방금 뭘 했어라고 하셨죠? 별의 별일을 다 겪어온 그녀에게도 감정 노동은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은 자주 가? 준이는 심지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해 이렇게 늘 기저귀를 차고 다니기까지 했는데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코를 놓치면 이렇게 미스콜스가 뜹니다. 그리고 그게 감점이 돼서 월급에 반영되고요.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삭막한 이곳. 학생이요. 네, 실습생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곳에 실습을 나와 있지만 그에게도 꿈은 있었죠. 일하는 건 할만해? 바로 사진사가 되는 것. 너 사진이 전공이라며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인생 실습한다고 생각하자. 세연은 그런 준이에게 멋진 말로 위로를 하며 인생 실습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네, 상무님. 지금 어디에요? 하지만 인생이 쓰디쓴 건 세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갑자기 걸려온 상무의 전화. 그는 본사의 이사님과 술 한잔을 하고 있다면서 세연을 불러냈죠. 세다 세. 역시 여자 몸으로 센터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말이 센터장이지 결국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녀. 센터장 개뿔. 그녀 또한 본사의 자리를 얻기 위해 상사들에게 잘 보이며 열심히 인생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꿈이 뭔지 알아? 퇴직금 받아서 이 아파트 대출금 갚는 거야.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딸도 있었는데요. 세연의 딸 미래. 미래는 현재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경수 씨, 뭐해요? 박 과장님이 오늘부터 회의 들어오라고 하셔서 미리 씨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같이 들어온 다른 인턴은 벌써 회의에도 참여하는데 과장님 부르셨어요? 이거 복사해서 내 자리에 좀 놔줘. 회의합시다. 자신은 여전히 자본문화하고 있는 신세. 대화그룹에서 이번에 상반기 추가 채용을 한대요.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회사로의 취직을 준비해야만 했고 스터디 그룹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코를 그따구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어?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이 치열한 사회. 이번 달 손실분 센터장님하고 직원들 월급에서 깝니다. 농담이시죠? 세연은 센터의 악화된 실적으로 인해 또다시 본사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준이 나타났는데요. 왜? 연체 고객 한 명이 집으로 찾아오라는데 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의 고객이 직접 돈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 그 고객을 만나러 가기로 하죠. 회사에서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세연. 나 그냥 엄마 회사에 취직하면 안 돼? 지정신이야? 안 돼. 넌 그런 거 할 얘가 아니야. 더 노력해. 목숨 걸고 노력하면 다 돼.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녀는 미래의 취업 문제로 또다시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돈 받으러 간다던 준이의 전화였는데요. 잔금 받았니? 아니요,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너 거기까지 가서 그것도 못해? 다 받아와! 월급이 뭔지는 알아? 네 알량한 자존감 팔아서 받는 돈이야!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잠시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그 여자가 죽었어요. 뭐? 준이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된 세연은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준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어린 소녀만이 덩그러니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책임자 맞으시죠? 다음날 출근을 한 세연은 경찰에게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고시원에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유서를 쓴 채 사라져버린 준이. 한편 그 사이 미래는 몰래 준비하고 있던 1차 서류 면접에 통과하게 되고 저 내일 모레 병원 들려야 하는데 반차 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연장 근무할게요. 반차를 내 2차 면접을 가게 되죠. 전 바이럴 마케팅 전공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대가인 매기 맥콜 씨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습니다. 1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등록금 벌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긴장감 속에 시작된 면접. 72번은 철학과 전공이네요. 네, 철학과 전공입니다. 72번은 꿈이 뭐예요? 정직원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면접을 이어나갔습니다. 철학과라 다른 데 들어가야 할 줄 알았는데.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면접이 끝나고는 잠시 화장실에 들리는데 그곳에 누군가의 사원증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남의 사원증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는 가져와 버리는 미래. 너무나도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사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어보죠. 그리고 잠시 후 2차 면접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키고 왔어요. 그 사이 세연은 의문의 소포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택배 안에는 웬 조각상과 USB가 담겨져 있었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생 실습 2번째 이야기. 그 USB에는 준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죠. 회사에 출근하던 날 처음엔 사무실이 커서 좀 놀랐죠. 하지만 이 비싼 전화기는 숨도 쉬지 않고 코를 돌려요. 그래서 우린 멈출 수가 없죠. 전화기는 숨을 안 쉬어도 죽지 않지만 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전 제가 지금쯤 이 손가락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며 느꼈던 준이의 감정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한명호 고객님 맞으시죠? 너무 애쓰지 마요. 그녀는 준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의 녹취 기록을 살피다가 뭔가 느낌이 쎄한 고객과의 통화를 듣고는 그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한명호라는 분 계세요? 며칠 전에 알바 그만뒀는데. 한명호라는 남자. 새로 업데이트한 방 없어요? 셀러리맨의 죽은 방 이용해볼래?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여기 60명 중에 2명 합격한대요. 마지막 최종 합숙 면접을 가게 된 미래. 근데 그때 우셨던 분 안 보이더라고요. 면접 때 가끔 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감점 요인이래요. 왜요? 생각이 많아 보이잖아요. 기업에선 그냥 일할 사람 원하는데. 차라리 로봇을 뽑지. 그녀는 이번만큼 죽을 힘을 다해 반드시 합격해내야만 했죠. 자, 각 팀에서 조장 한 명씩 뽑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장까지 손수 맡으며 적극적으로 미션에 참여하는 미래. 자, 다들 원위치. 그런데 그녀의 소지품에서 그때 주었던 그 사원증을 면접관이 발견하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웃으면 다예요. 당황할 여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온 미래. 그리고 잠시 후 뉴스에서는 준이가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는데요. 이번 대방 지점은 마가 끼었나 봐요. 센터장님 본사 오시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잘 처리하세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올까 두려워 사건을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했죠. 지금 이 순간 세연이 답답한 만큼이나 상황은 미래 또한 복잡했습니다. 그 친구 인턴도 다 끝나가는데. 정직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미래. 피나잖아. 점심 먹고 갈게요. 미래씨 괜찮아요? 복잡한 신경을 끌어안고 뛰어나온 미래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며 스터디 그룹원들과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준이의 장례식장을 찾아간 세연. 그곳엔 준이의 아빠만이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식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가 세연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이세연! 그래, 홍철희. 노무사에? 이중권 맡았어. 준이의 사건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세연은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의문의 우편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엔 돈이 들어있는 봉투와 한 소녀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 세연은 문득 방탈출 게임방에서 보았던 그 셀러리맨의 죽은 방을 찾아갑니다. 어느 셀러리맨의 죽은 방 볼 수 있을까요? 40분에 3만 원이요. 열심히 게임을 시작하다 어느 방 안에서 발견한 그 소녀의 사진. 그리고 잠시 후 형. 어떤 영상이 그녀 앞에 틀어지는데요. 준이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그녀는 식겁하여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는데 그녀의 핸드폰으로 그 영상이 또다시 전달되죠.
누가 여기 이런 걸 버렸을까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 인간을 내던지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준이가 그날 겪었던 일들의 서막을 알게 됩니다. 돈을 받으러 오라는 고객의 말에 집을 찾아간 준이.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는 문 밖에 서성 있는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되고 왜? 손님이 있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바지를 추스리며 한 남자가 나오자 신현희 고객님, 대한카드입니다. 집안으로 향했는데요. 20만 원밖에 없어. 67만 원이에요. 아유, 왜 이러세요? 너도 한번 해줄까? 돈 받은 셈 치면 안 돼? 외다닥 도망쳐버린 준이.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쪽팔려? 네 월급이 뭔지나 알아? 이 알량한 자존감 팔아서 받는 돈이야.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다 받아오라는 세연의 호통에 방금 카메라 켰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상한 짓 하면 아이 유치원에 뿌릴 거예요. 이를 악물며 다시 그녀를 찾아가는데 아이만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 울고 있었죠. 그날의 준이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세연. 본사한테 소송 걸었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준이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본사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이번 건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센터장님 거취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장 대우 보장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리천장 뚫어보시죠. 본사에서는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그들을 입막음시키려 했고 유가족 보상금 5천에 쇼부치고. 세연은 본사 자리를 놓고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족이 소송장을 냈어. 그냥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 실습생들이 인터뷰도 했다. 부당 노동행위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야. 5천만 원으로 합의 끌어내줘. 그건 안 돼. 유족들이 원하는 건 공식 사과야. 그렇게 못해. 준이 19살밖에 안 된 아이야. 너도 딸 있다며. 집으로 돌아온 세연. 이게 뭐야? 어떤 남자가 두고 갔어. 그리고 죽은 준이의 연락처로 계속해서 보내져오는 의문의 문자들. 머린 또 왜 그래? 그 머리로 출근할래?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고. 과연 그들의 운명은? 힘들어 죽겠다고? 네가 나보다 힘들어? 내가 귀찮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 네 마음대로 해. 없어지든 말든.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 영화 젊은이의 양지는 2020년 개봉한 독립영화인데요. 이제 막 어른들의 세계,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의 고뇌와 감정들을 잘 내비치며 우리네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차디찬 경쟁사회, 남들보다 뒤처지면 도태되고 타인에게 밟히지 않으려면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과정을 밟고 헤쳐나가는 준이와 미래의 모습은 정말 애처롭기까지 하죠. 하지만 상황은 이미 어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수십 년 동안 겪어왔을 세연에게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센터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결국은 또 그 위의 눈치를 보며 양심과 자존심을 팔 수밖에 없는 파리목숨 같은 인생. 영화는 사회라는 인생 실습을 통해 끊임없는 경쟁과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생 감당하고 견뎌내야 할 숙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빛. 과연 이 쓸쓸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다소 극단적인 상황과 전개로 조금은 과장된 모습을 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자신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엄마 말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 삶에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미안해. 이렇게 말없이 떠나서. 사랑해.